안녕하십니까. 황금 인생을 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번 편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품격 있는 삶의 태도 5가지라는 주제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잘하기입니다. 인사는 모든 만남의 시작이자 관계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과의 밝은 인사,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와의 따뜻한 아침 덕담, 퇴근길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와의 정겨운 인사, 이동수단을 타고 내리면서 하는 감사 인사. 이런 작은 인사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인사할 때의 밝은 표정과 진심 어린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주고받는 생활 속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 속 기적의 이야기 중에 40년 전 한 번의 인사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업 파트너가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과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다른 쪽으로 피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척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회생활 3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사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40대 초반대였을 겁니다. 당시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1층부터 걸어서 임원실이 있는 20층까지 올라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신 게 아니라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신 거죠. 직원들과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가끔은 가족 안부도 물어보셨죠.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었죠. 웃으면서 하루를 응원해 주시는 대표이사님에게 무언가 모를 애사심마저 드는 하루를 시작하며 동료애도 좋아지더군요. 저는 그때 인사의 힘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사는 관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를 불문하는 배려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인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죠.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광경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님이 배낭을 메고 타시더니 주변 젊은이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시며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휴대폰만 보고 있던 청년들이 이내 고개를 숙여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순간 차가운 지하철 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인사는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네 중년들의 인사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 후배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인사하면 돈 한 푼 들지 않더라도 가르침을 보여줄 힘이 됩니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존중받아야 할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아침에 깨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야 라고 인사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며 웃으면서요. 이런 자기 자신과의 인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존경하는 배우자에게, 나만큼 소중한 아이들에게, 나와 매일 하루 종일 함께할 회사 동료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담아 인사해 보세요. 2번째, 시간 약속 지키기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남을 존경하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인의 15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를 빗댄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거래처와의 첫 미팅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더군요. 커피 2잔과 함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삶 속의 시간에 대한 배려이며 인생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 중년의 나이가 되면 시간 약속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행동이 젊은 세대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상사가 약속 시간마다 항상 늦는다면 젊은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부모가 약속 시간을 등한시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약속 시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배울까요? 제가 경험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간 약속에 철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분 전을 지켰죠. 5분 전에 도착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죠. 이런 시대일수록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시계를 5분 앞당겨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추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5분 일찍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기로 1시간, 가족과 저녁 먹기로 1시간, 독서하려고 1시간 등등 나와의 약속부터 지키는 연습을 해봅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계 바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지요. 세 번째, 저속한 말 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처음 만나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비속어나 은어를 함부로 흉내내거나 따라서 사용하지 마세요.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바르고 고운 말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도 정돈되고 품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 한 임원님이 계셨는데 3년 동안 그분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거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셨죠. 나중에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야.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지. 맞습니다. 저속한 말은 순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상대방의 신뢰, 자신의 품격,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본보기로서의 어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SNS와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대에서는 거친 말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기록으로 남지요. 하물며 뉴스에서 보더라도 격한 인터뷰에서는 삐 소리로 음소거식으로 송출되는데 유명인일수록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오명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씨가 고운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화할 때 한 템포 쉬는 습관이 있더군요.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초조할 때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 템포의 여유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언어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은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작은 실천 방법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욕이 나올 것 같을 때, 그 순간 자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말을 할까? 평소 저는 저속한 말을 하고 싶을 때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을 떠나기 전에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입을 떠나는 순간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4번째, 모르는 것 아는 척하지 않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얻게 해줍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직원이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옆자리의 부장님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젊은 직원이 말한 내용과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순간 테이블이 어색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알려드리면 다르치는 것 같기에 모두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실 50대에서 70대 세대는 디지털 변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죠. 직장 생활을 할 때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디지털 관련 문화를 생활 속에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약 30년 사이에 역사적인 변화의 속도로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속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빨리 생겨나고 누가 가르쳐 줄 틈도 없이 스스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때로 외국어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한 걸까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창피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0대의 팀장이 20대 신입에게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중년의 품격 아닐까요? 제가 아는 분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메모하고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엔 다들 놀랐지만 이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겸손함이 오히려 권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작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있었다면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보죠.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이런 습관이 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도 이건 잘 모르는구나. 내가 좀 가르쳐 줄래?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태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 하나도 모르겠다. 요즘 너희 세대는 왜 그러니? 하면서 저희 무지를 아이들 앞에서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내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리 중년들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죠. 하지만 그 지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더욱 빛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5번째, 맡은 바 책임 다하기입니다. 책임이란 말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있었던 작은 일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서 한 중년 신사를 보았어요. 그분이 우산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시더군요. 알고 보니 앞서 가던 할머니의 장바구니가 쏟아진 거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도와드리는 모습에서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의무 이상의 것입니다.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맞습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책임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공한 중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자청했죠. 왜일까요? 책임은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성장의 기회,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책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율적인 업무가 많아지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율은 더 큰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실천하는 작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다시 묻죠. 오늘 내가 책임을 다했는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품격입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 책임이야?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년으로 접어든 사람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모든 신뢰의 기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형태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시대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더욱 귀한 존재가 됩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본적인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닌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결국 자의적 타의적 존중과 존경의 모습을 남게 됩니다. 황금인생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인사 잘하기, 시간 약속 지키기, 저속한 말 하지 않기, 모르는 것 아는 척 하지 않기, 맡은 바 책임 다하기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회피하실 수 있지만 사회에 고립되지 않으시려면 인생의 중후반부를 품격 있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황금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한 황금 인생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